문은 조용히 닫혔고 탕비실 안엔 둘만 남았어요. 정숙은 정숙이 옆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기 방음 잘 될까요? 이정우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어깨에 회사 가운을 부드럽게 덮어주고는 정수기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물 끓는 소리에 우리 얘긴 묻힐 거예요. 둘 다 그 말에 피식 웃었고 웃음 끝에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맞닿았어요. 창밖의 도시 불빛보다 이 작은 탕비실 안의 온기가 훨씬 더 뚜렷하게 느껴졌죠. 말없이 마주 앉아 있던 저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눈빛과 표정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가 불과 몇 달 전 대기업 탕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7세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놀라운 황혼연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윤정숙이에요. 올해로 57세가 되었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늘 외로웠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혼자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작년 봄, 정말 우연한 기회로 정수기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나이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받아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혼자 살아가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정수기 회사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대기업들의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나 작은 사무실 위주로 다녔는데 몇 달 지나니까 큰 회사들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 바로 그 대기업 본사 건물이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3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거든요. 처음 그 건물 담당을 맡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걱정이 됐어요. 그런 큰 회사는 가본 적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첫 방문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집에서 나서면서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큰 회사라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가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준비한 것들을 점검했어요. 드디어 그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정말 거대했어요. 목을 한참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로 높았고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출입구 앞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정말로 제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마치 제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저만 주춤주춤 서 있으니까 더욱 위축되었어요. 정수기 도구가 든 가방을 단단히 쥐고 용기를 내서 입구로 걸어갔어요. 회전문을 돌면서 들어서는 순간 더욱 큰 위압감이 밀려왔어요. 천장이 정말 높았고 대리석 바닥이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거든요. 제 발걸음 소리가 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아서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보안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고 출입증을 받았는데 그때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정수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담당 층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탕비실이 어디에 있는지 찾느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제 모습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직원분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셔서 탕비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탕비실에 들어가자마자 정수기를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큰 업무용 정수기였고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회사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해보자 싶어서 도구 가방을 열고 필터 교체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필터가 도저히 빠지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것처럼 돌려보고 당겨도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힘을 더 주려고 했지만 혹시 망가뜨릴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리저리 만져보고 있었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이렇게 첫날부터 실패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중년의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키가 꽤 크시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는데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아, 네. 필터가 잘 안 빠져서요. 제가 당황해서 대답하자 그분이 웃으시면서 다가오셨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수기를 살펴보시더니 아, 이 모델은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하시면서 능숙하게 필터를 만지시더라고요. 정말 쉽게 필터가 빠져나왔어요. 제가 1시간 넘게 씨름한 게 몇 초 만에 해결된 거예요. 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별거 아니에요. 저희도 가끔 필터 갈 때가 있어서 요령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새 필터를 끼우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져온 필터가 맞지 않는 거예요. 크기가 조금 달랐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회사에서 받은 정보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 가져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해요. 필터가 맞지 않네요. 제가 미안해하며 말하자 그분이 괜찮아요. 이런 일은 종종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전혀 귀찮아 하시지 않더라고요. 내일 다시 맞는 필터 가져와서 교체해 드릴게요.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말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세요. 정말 친절하고 젠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면 핀잔을 듣기 일쑤였는데 말이에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내일 꼭 와서 제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그분도 정중하게 네. 수고하세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날은 결국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분의 친절함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 다시 가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만남치고는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정말 친절하셨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일은 꼭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드리자 싶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맞는 필터도 미리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방에 넣어뒀고요. 다음 날 아침 5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어제 실수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오늘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세수를 하고 아침을 간단히 먹은 후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 바닥이 물기 때문에 미끄러웠는데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일어서려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아야!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허리를 손으로 만져보니까 정말 아팠어요.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바닥에 그대로 누워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때 혼자 사는 게 정말 서럽더라고요. 겨우 일어나서 허리를 만져보니까 삐끗한 게 확실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팠거든요. 평소 같으면 하루 푹 쉬면서 찜질이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제 약속한 대로 필터를 교체하러 가야 했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픈 게 표정에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가야 했어요. 첫날 실수했는데 두 번째 날까지 못 가면 정말 신뢰를 잃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어제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신 분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참자. 오늘만 참으면 돼.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천천히 옷을 입었어요. 허리를 구부리기가 힘들어서 신발을 신는 것도 한참 걸렸어요. 가방을 들 때도 조심스럽게 들어야 했고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걸을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서 있기가 힘들어서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다행히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타서 자리가 났거든요. 회사 건물에 도착해서도 평소보다 천천히 걸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허리를 손으로 받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탕비실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방에서 올바른 필터를 꺼내고 천천히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제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필터가 쉽게 빠졌어요. 새 필터를 끼우는 작업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자꾸 쉬어야 했어요. 조금 하다가 잠깐 쉬고 또 조금 하다가 쉬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필터 교체가 끝났어요. 정수기에서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휴, 드디어 끝났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도와주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정수기 상태를 확인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거기 있는 걸 보시고는 아, 오늘 다시 오셨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제 못한 일 마무리하러 왔어요. 제가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나 봐요. 그분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정수기를 확인해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필터가 제대로 교체된 걸 확인하신 후 저를 바라보시는데 표정이 조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혼자서 완벽하게 해낸 게 의외셨나 봐요. 와, 정말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그분이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어제 그렇게 실수했는데 오늘 제대로 했다고
칭찬받으니까 부끄러웠거든요. 사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작업하는 내내 힘들었는데 그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애써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픈 게 표정에 다 드러나 있었나 봐요. 그분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이 일 처음이세요? 그분이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예리하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원래 처음엔 다 서툴죠. 당황하지 마세요. 그분이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위로가 됐어요. 어제부터 계속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어디선가 캔커피 하나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이거 드세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제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 괜찮아요. 이런 것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사양했지만 그분이 괜찮아요. 그냥 수고비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캔커피를 받아들고 보니까 차가워서 시원했어요. 작업하느라 땀도 나고 허리도 아팠는데 시원한 커피 한 모금이 정말 좋았어요. 그분도 본인 것을 가져와서 함께 마시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어제 도와주신 것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자 그분이 손을 저으시면서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쉬고 있는데 허리가 더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마 긴장이 풀리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자꾸 허리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보셨나 봐요. 저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허리를 살짝 굽혔다 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팠거든요. 그분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아파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좀 다쳤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데도 일하러 오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약속했으니까 꼭 와야겠다 싶어서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분의 표정이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허리 아픈데도 약속을 지키려고 온 제 모습이 의외셨나 봐요. 그분이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정말 감탄하시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픈데도 끝까지 해내시다니.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실 저도 무리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 직장에서 신뢰를 잃고 싶지 않았고, 특히 어제 친절하게 도와주신 그분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이 탕비실 한쪽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잠깐 앉아서 쉬세요. 서 있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사실 서 있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제안을 해 주시니까 고마웠어요. 의자에 앉으니까 허리가 좀 편해졌어요. 그분도 제 맞은편에 앉으시면서 커피를 천천히 마시시더라고요. 갑자기 조용해진 탕비실에서 저희 둘만 앉아 있으니까 뭔가 어색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자세히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따라 허리 많이 아파 보이시네요. 정말 예리하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보이셨나 봐요. 네, 아침에 실수로 넘어져서요.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걱정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도 일하러 오시다니 정말 책임감이 강하시네요. 요즘 이런 분 보기 힘든데. 그분이 진심으로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뭔가 벅차오르더라고요. 사실 혼자 살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정말 훌륭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진심 어린 칭찬을 듣고 있으니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혼자 살면서 늘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낯설었어요. 특히 그분의 눈빛이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그냥 사교적인 칭찬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시선을 받고 있으니까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말 편안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그분도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았고요. 허리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분이 다시 한번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배려를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분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제 처음 만났을 때도 친절하셨지만 오늘은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허리 아픈 저를 위해 의자까지 권해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계속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탕비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저희 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순간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혼자 지내면서 늘 외로웠는데 이렇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걱정해 주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일하시다가 이런 따뜻한 분을 만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힘들 때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펼쳐질 더욱 설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나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잠깐 앉아서 쉬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허리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계속 서서 작업하다가 앉으니까 훨씬 편해진 거죠. 그분도 저와 함께 천천히 커피를 마시시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정수기 점검도 다 끝났고 필터 교체도 완료됐으니까 이제 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허리가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라서 일어나기가 조금 걱정됐어요. 그분이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더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도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그분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였어요. 이런 관심을 받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작업하느라 흘린 땀도 이제 좀 식었고 허리도 앉아서 쉬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기는 조심스러웠어요. 집에 가서 찜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마 허리 아픈데도 일을 끝까지 해낸 제 모습이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런 시선을 받고 있으니까 괜히 부끄러웠어요. 허리 이렇게 아픈데도 일하시는데 남편분이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갑자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 오랜만이라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하늘나라 간 지 꽤 됐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전만큼 눈물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저를 기혼자로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가 나와서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었어요. 숨길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알게 될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한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당황스러우니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탕비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정수기에서 물 끓는 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뭔가 무거운 분위기가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혼자 살면서는 이런 대화를 할 기회도 없었으니까요. 그분이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배려 깊은 모습이 더욱 고마웠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분인데 가정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먼저 물어보기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분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시던 모습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지시더라고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저도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더니 잠깐 멈칫하셨어요. 정말 말하기 어려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한참 전에 혼자 됐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뭔가 복잡해졌어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탕비실 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는 뭔가 무겁고 어색한 기운이 흘렀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분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게 오랜만이셨나 봐요. 약간 어색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잠깐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시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긴 한데 가끔 이럴 때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받으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희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이해가 생긴 것 같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질감 말이에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분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직장 선배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더 가까운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공통분모가 생기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더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에요. 그분이 시계를 보시더니 시간이 꽤 지났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시계를 보니까 벌써 30분 넘게 앉아 있었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덕분에 허리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분이 안도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일어날 시간이 되었지만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분도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정수기 점검도 끝났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눈 후라 이제 정말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그분도 일하시는 시간이실 테고 저도 다른 일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제가 일어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허리도 많이 나아졌고 커피 덕분에 기분도 좋아져 있었어요. 그분도 함께 일어나시면서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짐을 챙기고 탕비실을 나서려는데 그분이 조심히 가세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1층 로비에 도착해서 밖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올 때만 해도 맑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까맣게 변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창밖으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온 거였어요. 어떡하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밖을 내다봤는데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로비에서 잠깐 기다려볼까 했는데 언제 그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비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였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요. 돌아보니까 그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 때문에 내려오신 것 같았어요. 손에는 큰 우산을 들고 계셨고요. 네,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제가 당황해서 대답하자 그분이 창밖을 보시더니 이런 소나기는 금방 그치긴 하는데 지금은 너무 세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시더니 차까지 제가 우산 씌워드릴게요. 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친절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그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양했지만 그분이 이런 비에는 혼자 가시면 흠뻑 젖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이미 우산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그분의 친절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큰 우산을 들고 제 옆에서 걸어주시는데 저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서 제가 비에 안 젖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주차장까지 가면서 그분은 계속 저를 신경 써 주셨어요. 조심히 걸으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 팔을 살짝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정말 젠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제 차를 찾았는데 그분이 차 문까지 열어주시면서 비가 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산으로 막아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차에 타려는 순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도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비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렸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말 대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제 대답을 보시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비에 젖으신 얼굴인데도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제가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손짓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갑작스러운 소나기 덕분에 이런 특별한 일이 생긴 거였어요. 만약 비가 안 왔다면 그냥 평범하게 헤어졌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며칠 후 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시간 되실 때 커피나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대답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한참 고민하다가 네, 좋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약속 날이 되어서 만났는데 정말 떨렸어요. 회사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분이 깔끔한 캐주얼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나름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분이 정말 유머 감각이 좋으셔서 계속 웃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웃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배고프시겠어요.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그분이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어요. 특히 젊은 시절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시는데 정말 웃겼거든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이 워낙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결국 차를 태워주시기로 했어요. 차에서도 계속 대화가 이어졌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하고 정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제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분이 오늘 같이 웃은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분의 눈빛이 정말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단순한 사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미소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진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특히 오늘 같이 웃은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시던 그 진심 어린 목소리와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카페에서 나눈 대화, 식당에서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한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아서 더욱 기뻤고요. 그 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점 편안해지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혼자 지낼 때의 그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하루가 끝나면 그분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어졌고, 그분의 하루 이야기도 듣고 싶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정기 점검일이 아닌데, 갑자기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기 필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이상했어요. 얼마 전에 점검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부탁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네, 지금 바로 가볼게요. 라고 대답하고 급하게 준비해서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탕비실로 가는 길에 괜히 마음이 설렜어요. 일 때문에 만나는 거지만 그래도 그분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요즘에는 그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졌어요. 탕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구석 책상 위에 작은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예쁜 꽃 한 송이가 꽂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놓고 간 건가 싶었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쁜 분홍색 장미였어요. 갓 딴 것 같아서 향기도 좋았고요. 종이컵에 물을 담아서 꽃을 꽂아 놓은 모습이 정말 앙증맞았어요. 누가 이런 센스 있는 일을 했을까 싶어서 신기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게 혹시 그분이 준비해 두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에도 워낙 섬세하고 로맨틱한 분이셨는데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을 것 같았어요. 정말 한참 동안 그 꽃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로맨틱한 일을 당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과 연애할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꽃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두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단순히 정수기 수리를 부탁한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싶어서 핑계를 만드신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그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꽃을 발견한 걸 보시고는 약간 부끄러워하시면서도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발견하셨네요. 그분이 조금 쑥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여우셨어요.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고는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걱정하고 계셨나 봐요. 정말 예뻐요. 언제 준비해 두신 거예요? 제가 감동해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침 일찍 와서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설레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따뜻해졌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로맨틱한 깜짝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꽃 한 송이였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설레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로맨틱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꽃을 받고 나서 정수기를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싶어서 핑계를 만드신 거였죠. 하지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정수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니까 그분이 아, 그래요? 아까는 이상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귀여운 핑계였어요.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그분의 세심한 마음과 저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 꽃을 집에 가져가서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꽃을 발견한 감동도 잠시, 그래도 와서 뭔가는 해야겠다 싶어서 정수기를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필터 상태도 확인해 보고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체크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분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작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필터를 빼서 확인해 보고 다시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 문제 없네요. 제가 확인하면서 말했는데 그분이 그러게요. 아까는 분명 이상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귀여운 핑계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필터를 다시 끼우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어요. 물통에서 물을 빼내려고 하는데 손이 미끄러졌는지 물이 바닥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꽤 많이 말이에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황급히 사과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서 서둘러 어디선가 걸레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정말 빠른 대처였어요. 그분이 걸레를 들고 오셔서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황급히 옆에 앉아서 함께 닦기 시작했어요. 제가 흘린 건데 죄송해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둘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뭔가 우스웠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그분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니까 분위기가 편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가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둘이 함께 닦다 보니까 자꾸 손이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히 스쳤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점점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바보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었어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연인 사이에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걸레를 헹구려고 할 때 저희 손이 완전히 겹쳐졌어요. 그분이 먼저 걸레를 잡고 계셨는데 제가 모르고 그 위에 손을 올린 거예요. 순간 둘 다 멈춰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의 정적이 정말 묘했어요. 손이 겹쳐진 상태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장난스럽고 유쾌했던 분위기가 순간 진지해졌어요. 그분의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제 손보다 훨씬 크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손길을 느끼고 있으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그분도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조용히 있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겹친 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정말 로맨틱했을 거예요. 탕비실이라는 평범한 공간이 갑자기 특별한 장소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긴장하면서 기다렸어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분이 한참 동안 망설이고 계시더라고요. 입술을 몇 번 움직이시다가 다시 멈추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기다렸어요. 급하게 재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분의 손이 제 손 위에서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워낙 침착하고 든든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떨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그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좀 더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나만 느낀 건 아니길 바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분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눈빛이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제 대답을 기다리시면서도 혹시 거절당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말로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했어요. 저도 그분과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계셨는데 저도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두 손으로 감싸듯이 꼭 잡아서 제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분이 제가 손을 잡아주는 걸 느끼시고는 정말 안도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정말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순수한 감정이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후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여운을 즐겼어요.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희가 이제 정말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특별한 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기 점검일이 다시 돌아왔죠. 그날 아침 회사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분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도 됐어요. 회사 건물에 들어서니까 평소와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저는 늘 그랬듯이 정수기 점검을 위해 탕비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탕비실에 도착해서 정수기 점검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괜히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점검을 하는 동안 계속 문 쪽을 힐끔힐끔 봤어요. 혹시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직원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걱정도 됐어요. 그때 정말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다른 직원분과 함께였어요. 뭔가 업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오늘도 점검 나오셨네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평범한 인사였어요. 마치 일주일 전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기 점검입니다.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는지 이상하게 들렸어요. 다행히 다른 직원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과 동료분이 업무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동안 저는 정수기 점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자꾸 그분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동료분과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제 쪽을 슬쩍슬쩍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정말 미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따뜻해졌어요. 아,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어요. 저도 그분이 제 쪽을 보실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요. 그렇게 저희는 비밀스러운 눈빛 교환을 했어요. 동료분이 먼저 나가시고 잠깐 그분만 남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제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업무적인 질문처럼 들리게 하시면서요. 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니까 그분이 다행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의미 있는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점검을 마치고 나갈 때도 그분이 자연스럽게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탕비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배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한 시선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지만 저희 사이의 특별한 감정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은밀함이
더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어요. 저희의 사랑은 진짜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주고받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점검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면서 제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이 끝나면 후다닥 나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정우 씨가 계신 곳을 떠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건물 로비를 지나면서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창문 너머로 그분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물론 30층짜리 건물에서 그럴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그 건물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는 이제 단순한 업무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정우 씨가 계신 곳, 저희가 처음 만난 곳, 그리고 사랑을 고백한 그 소중한 탕비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건물과 이정우 씨 생각이 났어요. 다음에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며칠 후 다른 회사 정수기 점검을 갔는데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대기업 본사 건물만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정우 씨가 계시지 않은 곳은 왠지 시시해 보였어요. 정기 점검 일정을 확인할 때마다 그 회사 차례가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게 됐어요.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놨어요.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그 건물에 갈 때마다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작업복만 입고 갔는데 이제는 그 안에 입을 셔츠도 예쁜 걸로 골라 입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어요. 혹시 이정우 씨가 보실까 봐요.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눈빛을 교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도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탕비실에서 작업을 할 때마다 그날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셨던 모습, 허리 아픈 저를 걱정해 주셨던 모습, 커피를 건네주셨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까지. 점검을 마치고 나갈 때면 항상 아쉬운 마음이었어요.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동시에 다음에 또 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제 이 건물은 저에게 희망과 설렘의 상징이 되어 있었거든요. 건물을 나서면서 습관처럼 뒤돌아보는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이정우 씨,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나요. 라고 다짐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느 날은 건물을 나서다가 정말로 이정우 씨가 창가에 서 계신 걸 본 적도 있어요. 너무 높아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그 건물은 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매번 갈 때마다 설레고 떠날 때마다 아쉬운 그런 곳이 된 거예요. 57세의 늦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 높은 건물이 저에게는 사랑의 성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왕자님이 계시는 거죠.
이제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올려다보게 돼요. 혹시 이정우 씨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말해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설레는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일 같아요. 저희 황혼연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정우 씨와 저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